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이강인의 역대급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3라운드 PSV 아인토벤과의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했고 67분 동안 활약하면서 평점 7.2점을 받았습니다. 전반 43분에 이강인의 압박이 통하면서 득점 찬스가 왔는데 터닝슛이 막히면서 좀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상황과 결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 파리 생제르맹이 기자회견 때 선수 대표로 이강인을 내세우면서 화제가 되었었죠. 이미 해외 유명 선수들은 어린 나이에도 이런 선수 대표로서 자리에 나서기도 하지만 이강인은 아직 우리 팬들에게는 듬직하기보다는 우쭈쭈한 좀 마음도 있다 보니까 듬직함보다 대견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강인은 팬들에게도 막내 형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인터뷰는 모두 스페인어로 하게 되는데 어차피 좀 통역할 거 한국어로 해주면 더 대박일 텐데. 네, 듣고 있니? 역사상 처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챔피언스리그 현장에서 한국어로 답을 하게 되는 모습이요. 이강인은 선수라면 경기장에서 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이든 상관없다고 하면서 100%를 쏟아낼 거라고 했는데 선수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였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 리그 4호 골을 폭발시키면서 팀 내 득점 2위가 되어버렸는데 리그에서도 또 5위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공격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섀도우 스트라이커라는 자리를 맡기면서 사실 자유롭게 네 알아서 뛰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득점에 집중을 하니까 득점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할 팀은 PSV 아인트호벤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 우승팀이죠. 올 시즌도 9승,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전승팀은 아예 없죠. 파리 생제르맹은 챔스 2라운드까지 지로나를 상대로 승리했고 아스날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인토벤은 유벤투스에게 패배를 했고 스포르팅과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국 리그에서 강자일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파리 생제르맹이 좀 한 수 위라고 봐야 합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는데 역시나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고 주중 경기에 개의치 않고 최강 전력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 하키미, 마르키뉴스, 파초, 멘데스, 자이레메리, 네베스, 파비앙 루이스, 덴벨레, 바르콜라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강인이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파리는 경기 시작 1분부터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문전에서 하킴의 볼터치가 살짝 길면서 슈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반 10분에는 센터백 택배 배달 한 방에 바르콜라의 순두부 터치까지 득점 찬스를 맞았는데 파포스트를 본 강력한 슈팅이 살짝 빗나가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전반 15분 바르콜라의 패스로 이강인의 강력한 슈팅이 있었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반 초반에 그래도 좋은 찬스들을 몇 차례 얻어내면서 골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고 그 첫 골이 이강인이 되길 바랬습니다. 18분에도 날카로운 크로스에 덴벨레가 다이렉트 슈팅을 한 것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이 찾아옵니다. 옵사이드 여부도 봐야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들이 좀 1% 아쉬운 슈팅들이 이어졌고 덴벨레는 골대 7m 앞에서 홈런을 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30분까지 0대0. 점점 파리 생제르맹은 숨이 조여왔습니다. 1라운드에도 후반 막판에 자책골로 1대0 겨우 승리했고 아스날을 상대로는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이번 3라운드에서도 제대로 된 골이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파리 생제르맹은 실점까지 하게 되는데 33분 마르키뉴스의 안일한 수비가 아인토벤의 공격수 노아랑이 강력한 슈팅을 때린 것이 득점이 되었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참 원치 않는 분위기인데 일격을 당한 파리 생제르맹, 바르콜라, 네베스, 자이레메리 외에는 체력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프리미어리그 강팀들 같은 강력한 압박이나 움직임들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좀 루즈하다? 네. 전반 43분에 스트라이커 이강인이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 수비의 실수를 유발했고 이강인에게 볼이 오면서 3m 앞에서 곧바로 터닝슛을 쏘면서 골이다 했는데 이게 진짜 막힙니다. 네.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선수였다면 솔직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기는 좀 불운이 맞겠죠. 전반전 파리 생제르맹은 0대1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슈팅 8개 중에 빅찬스가 3개였는데 모두 골이 되지 못했고, 아인토벤은 슈팅 3개 중에 골이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파리 생제르맹은 압도하지는 못했다고 봐야죠. 이강인은 공격수 중에는 평점이 가장 높았고 6.9였습니다. 덴벨레, 바르콜라가 6.2로 부진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맹공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템포도 좀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경기를 살짝 불안하게 시청하게 된 건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엔리케 감독이 변화를 줄까봐 그러면 보통 후반 60분에서 70분 뭐 이럴 때 교체 카드를 쓰게 되잖아요. 후반 10분 드디어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첫 골이 터집니다. 하키미가 오른쪽에서 무회전 강력한 슈팅이 잘 막았었던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원더골이라고 봐야죠. 하키미가 이래서 프리킥을 지가 차려고 하는 거죠. 좀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팬들도 더 함성과 함께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후반전에 포지션의 변화가 좀 느껴졌습니다. 덴벨레도 이강인도 좀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게 좀 많아졌거든요. 파리는 15분 만에 7개 슈팅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67분에 이강인을 빼고 아센시오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줘야 할 건 이강인은 교체까지 평점 7.2점으로 팀 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평점이었고 공격수 3명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박스한 터닝슛이 진짜 두고두고 아쉽겠죠. 우선 파리 생제르맹이 이기고 봐야 하는 경기입니다. 슈팅이 2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한 골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쉽겠죠. 70여 분이 지난 상황에서 다른 팀들은 아스날이 자책골로 앞서간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아스톤빌라가 지로나를 상대로 2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16강 진출까지 가능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부러운 팀인데요.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전 0대2로 밀리게 되면서 골대 맞는 불운들도 겪게 되면서 패배 직전인 줄 알았는데 후반에 순식간에 동점까지 만들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빠진 파리 생제르맹, 어쨌든 망하는 걸 바랄 순 없어요. 네. 후반전에는 유독 사이드에서 롱크로스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감독 지시일 수 있는데 이강인을 교체했다고 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새로운 루트로 공격이 전개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리그 경기는 마르세유와의 라이벌 매치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그까지 감안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토트넘이 이길 것 같은데요. 네. 파리 생제르맹이 자국 내에서는 강팀일지 몰라도 뭐랄까요, 16강 겨우 진출할 것 같은 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경험 부족일 수도 있겠죠. 바르콜라, 현재로서는 음바페의 대체자인데 바르콜라가 이 정도로 부진해버리면 에이스 공격수 영입은 필수인 것 같았습니다. 파리는 끝까지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1대1 무승부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왜 뺀 거니? 파리 생제르맹이 빅클럽이라고 불리는데 빅클럽의 저력이라면 레알 마드리드처럼 0대2로 밀려도 5대2로 승리해버리는 팀이어야겠죠. 네. 파리 생제르맹 1승 1무 1패. 앞으로 첩첩산중 경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과연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강인의 활약과 파리 생제르맹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